일단 좀 더 얘기를 해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꽤 오래전에 있었던 뇌물 사건도 다 끄집어냈죠.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폭풍 페북을 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1993년 동아은행 뇌물 사건까지 끄집어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당시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에서 동아은행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는 당시 사건을 언급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부패 인사로 몰아붙였습니다. 자신이 그 당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뇌물수수 자백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이 부인한다면 동아은행 비자금 수사 비화를 더 밝힐 용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1996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사건을 언급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경제수석 직함을 이용해 뇌물 브로커 행세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부패한 비대위원장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준표 전 대표가 제가 봐도 거의 매일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비대위원장 할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도 했죠. 홍준표 전 대표는 총선 당선 직후에 가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내부에는 비대위원장 감이 없다라고 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카리스마도 있고 정치 경력도 있고 혼란을 수습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왜 바꿨냐 입장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홍 전 대표가 처음에는 대안이 없다는 생각으로 일시적으로 착각을 했지만 최근에 노욕에 찬 발언을 들어보니까 당을 수렁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서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노욕에 찬 발언, 뭘 두고 얘기한 건가요? 그 홍 전 대표의 발언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을 통해서 대략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판하기 시작한 이 지난 22일의 글을 보면 기한 없는 무제한 권한을 달라고 하는 건 당을 너무 얕보는 거 아니냐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무기한 정권을 달라고 했다는 걸 두고 노역에 찬 발언이다라고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김 전 위원장도 그렇고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도 무기한 정권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기한 정권과 관련된 발언은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대선 주자 관련 발언이 홍준표 전 대표를 돌아서게 했다라는 분석 많습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전 대표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난 꿈꾸는 사람이야 그 홍준표 씨 분쟁했어요. 내가 보기에 대권 꿈꾸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고 생각. 난 내 개인으로 봤을 때 그게 사실 대권 꿈이라는 게 꿈꾼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지고 거기에 소위 국민들의 의사가 집약됐을 적에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꿈꾼다고 대통령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홍준표 전 대표 등 지난 대선 출마자들은 시효가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70년대생 경제 전문가 대선 후보론을 거론하기도 했었는데요. 차기 대선 주자를 노리는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 스타일에서 봤을 때 지난 대선에 나왔다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 대선에 나왔다는 사람들은 별로 다 시효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홍준표 전 대표가 그 뒤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진짜로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 대선 때 나왔던 후보들에 대해서는 좀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 당의 당권을 가지고 좀 이제 당을 지도적으로 이끌게 나가게 되면 그 인물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하고 이제 논의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당장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왜 빼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반감에서 나오는 얘기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계속해서 언급한 게 대선을 치를 때까지 전권을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후보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려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당권을 좀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 할 것인데 이러면 위험하다라고 홍준표 전 대표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 뜻대로 이제 내일 전국위가 열리게 돼 있는데 만일 그 전에 당선인 총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 예정된 전국위원회와 상임위에선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명안과 8월 전당대회 일정 변경을 위한 당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당원 당규상 상임 전국위는 정우택 전국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현역 의원과 원외 시도당 위원장 등 최대 10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전국위원회는 상임 전국위원과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253개 지구당과 중앙당과 시도당 추천 인사 등 1000명 이내로 꾸려집니다. 정확한 인원은 현재 집계 중이라고 하는데요. 내일 의결이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당장 의결 정족수 자체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2016년 총선 패배 당시에도 당 지도부가 비박계인 김용태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기 위해서 전국위를 소집했지만 친박계 등의 반발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로 그 앞에 저희 김종인 전 위원장 인터뷰가 예. CBS 이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였다는 점 다시 한번 미리 좀 먼저 밝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의결 정족수를 간신히 채운다고 해도 이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1대 차기 국회 3선고지에 오른 의원들 상당수가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고 조경태, 김태흠 의원, 또 조혜진 전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김종인 비대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오늘도 비대위 기한이 없으면 종신제로 가겠다는 것 아니냐, 종신 비대위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면서 약간 농담 섞인 말투로 부결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